오늘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은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하여 허블 상수를 갖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하여 허블 상수가 우주의 팽창 속도 개수가 아니라 시공간 매질의 위상 제한 개수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해보겠습니다. 허블 상수에 대한 해석을 갖다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본인의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관점에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하면 진공부터 시작해서 진공은 위상을 갖다 진공을 갖다 이렇게 여행하는 그 빛은 진공 속에서 위상 에너지가 소실을 갖다 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증명을 갖다 하려는 것이죠. 위상 에너지가 소실될 때 뭐다?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하면 위상 에너지가 뭡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상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가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 저 멀리에서 오는 빛을 갖다 보면 이렇게 진동수가 변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지금 현대 우주론 빅뱅론을 갖다 지지하는 그 현대 우주론에서는 이걸 갖다 도플러 효과라 해가지고 적색편이라 이 적색편의 원인이 공간의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상준 역학에서는 적색편의 원인이 공간이 팽창하는 게 아니라 진공 속을 갖다 여행하는 그 빛이 위상 에너지를 갖다 소실 당해 가지고 요것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위상 에너지의 감소는 여기 플랑크 상수가 감소를 하든지 아니면 이 진동수가 감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두 개 다 적용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플랑크 상수도 가변이라는 걸 갖다 박상준 역학에서는 밝혔고, 그렇다면 이 진동수도 가변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해야 되겠죠. 이것이 가변이라면 요거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팽창하지 않아도 진동수가 가변이면 적색편이가 나타나고, 예, 그리고 우주가 팽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를 갖다 따로 따로 그렇게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하면 시간, 공간, 시공, 전류, 자기장, 전기장 이 모든 게다 위상 에너지와 그 흐름과 그 현상으로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과 시공과 공간과 전류와 자기장과 그 다음에 전기장이 전부 다 통합되었죠. 그리고 포텐셜, 벡터 포텐셜도 다 통합이 됩니다. 자, 이야기를 갖다 전개하기 전에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플랑크 상수가 가변입니다. 플랑크 상수가 가변이면 가변이면 자,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이 플랑크 상수가 가변이면 뭡니까? 미세 구조 상수가 변한 것이죠. 플랑크 상수가 이거 변하면 미세 구조 상수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 구조 상수를 갖다 원자를 구성하는 그 상호작용을 갖다 정의하는 이 미세 구조 상수를 갖다 우선은 고정을 갖다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변수가 변할 수 있죠? 예, C.
광속이 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광속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광속이 변하는 걸 갖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대기 중에서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면 굴절을 합니다. 굴절을 해가지고 빛의 속도가 약 굴절률에 있게 굴절률에 반비례해 가지고 빛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 빛의 속도가 대충 여기 물에서 굴절률이 한 1.33이니까 기존 빛의 속도의 0.75배로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죠. 이렇게 매질이 다른 곳을 갖다 통과할 때마다 빛의 속도는 감소를 갖다 하고 변화를 갖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변하는 것은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관측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 구조 상수를 갖다 고정해 놓으면 빛의 속도는 가변이다. 박상준 역학법칙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가변이라고 이미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가변인 걸 갖다 현실적으로 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걸 갖다 인정을 해야 되겠죠. 현실이 그러니까. 그럼 이 빛의 속도가 가변이면 미세 구조 상수를 갖다 고정해 놓으면 이거 변수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전하량과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는 가변이다 할 수가 있겠죠. 전하량을 갖다 우선 고정시켜 놓으면 플랑크 상수도 가변이다. 그렇다면 광자 하나의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여기에서 뭐다? 빛의 속도가 변하고, 만약에 여기 봅시다. 빛이 대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광속 c인데 이 물속에 입사하면서 빛의 속도가 굴절되면서 어떻게 굴절되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가 0.75배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굴절률 n분의 c로 굴절률은 1.33이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죠? 빛의 속도가 1.33분의 1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거 미세 구조 상수 여기다 적용시키면 플랑크 상수는 h에서 1.33 h배만큼 늘어나야 요거 상쇄되고 미세 구조 상수가 일정해지겠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요건 어떻게 되죠? 이게 1.33배 늘어나면 진동수는 어떻게 되죠? 진동수는 이게 변했으니까 만약에 에너지를 갖다 고정시키려면 요것이 진동수까지 변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박상준 역학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상태가 변하면 위상 에너지가 변화하죠. 즉 요것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위상 에너지가 변화했기 때문에 요것이 변화했는데 과연 이 진동수도 플랑크 상수가 변환만치 이게 이 에너지가 에너지 변화율이 그냥 1대1로 매칭이 된 것인가, 아니면 요거 진동수도 따라 변하면서 이 에너지의 변화율을 갖다 맞춰주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의문점이 들죠. 자,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하면 위상이 변하면 위상 에너지의 그 변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가 변했으면 당연하게 이거
진동수도 변화할 수 있는지 한번 분석을 갖다 간략하게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본인이 했던 것인데 또 한번 계속해서 여기 보면 우선은 진동수는 박상준 역학에서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위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상함수를 갖다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상각은 콰이티라고 놨습니다. 위상을 갖다 복소평면 위에 회전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 미분하면 이 위상을 갖다 이렇게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I 나오고 요거 콰이티 미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함수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은 여기 위상함수 여기 푸스 i에다가 i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위상각에 대한 그 변화율 시간에 대한, 그리고 위상각에 대한 시각의 변화율은 당연하게 각속도겠죠. 각속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걸 갖다 진동수로 이렇게 다시 변환하면 2파이 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위상 변화의 핵심 성분인 요거 위상각에 대한 그 변화율 그 각속도 오메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변을 갖다 한번 요거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걸 별로 이전을 합니다. 요 푸사이를 이전하면 여기가 푸사이가 되죠. 이렇게 푸사이 분의 1, 여기가 이렇게 푸사이 분의 1, 그리고 이것은 오메가니까 여기 오메가를 이렇게 쓰면 I 오메가가 되고, 이 오메가를 갖다 다시 2파이 뉴로 쓰면 I 2파이 뉴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봤던 이 식을 갖다 정리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진동수로 정리해 주기 위해서는 I 2파이 뉴를 갖다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요 값이 나옵니다. 요 값이 이렇게 진동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는 위상 에너지의 이상 에너지는 이게 플랑크 상수, 가변 플랑크 상수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수가 나옵니다. 그 진동수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진동수도 결국은 가변하는 진동수이다. 이걸 갖다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상주 역학에서는 2파이와 i와 같은 기하학적 개수를 가변 플랑크 상수 여기다 내부에 포함된 위상 감은 개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플랑크 상수 자체가 위상의 회전 특성을 갖다 반영하는 변수입니다. 이를 단순하게 표현한 식이 바로 요거입니다. 이제 허블 상수에 대해서 이제 진행해도 되겠죠. 현대 우주론의 빅뱅 이론은 멀리 떨어진 은하의 빛이 붉게 변하는 적색 편의 현상을 우주 공간의 팽창에 의한 도플러 효과로 해석한다. 하지만 박상주 역학의 관점에서는 우주 공간이 팽창하지 않더라도 빛이 수십억 년 동안 우주 매질을 통과하며 위상 에너지를 소실하여 진동수가 낮아지는 위상 감세 적색 편의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를 수식 유도 과정을 통해 정밀하게 이제 분석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역학에서는 빛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가변 플랑크 상수 곱하기 가변 진동수입니다. 빛이 우주 공간 진공이라 할지라도 미세한 위상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 에너지가 감쇄하는 모델을 갖다 세웁니다. 에너지 소실 방정식. 빛이 거리 dx만큼 이동할 때 잃어버리는 위상 에너지는 이동거리와 현재 에너지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이 에너지를 갖다 잃어버리는 그 변동치 마이너스로 놓고 감소 잃어버린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이 dx만큼 거리 진행했을 때 요만큼 시그마 계수만큼 소실된다. 이 시그마가 뭔가 이제 이걸 갖다 정체를 갖다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갖다 구해보니까 이게 바로 허블 상수입니다. 예, 허블 상수랑 똑같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허블 상수가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팽창 계수가 아니라 위상 감쇄 요거 그 위상 에너지 소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위상 감쇄 적색편이라는 것입니다. 시그마는 위상 감쇄 계수. 예, 아주 놀라운 그 발견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공간 매질의 저항값이 있다 이것이죠. 가변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분화. 플랑크 상수가 곱하기 진동수를 갖다 위식에 대입하면 박상준 역학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요거 에너지를 갖다 H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이런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식을 갖다 이제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지수식 감쇄식을 얻습니다. 요런 식을 갖다 얻습니다. 요렇게 이 식을 갖다가 거리에 대해 적분하면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H 요거 그대로 관찰자가 본 거고, 이 출발한 그 소스에서 그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입니다. 근데 그 소스에서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가 요만큼 2의 마이너스 시그마 L 요렇게 변한 걸로 나옵니다. 이걸 갖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자,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지수 감쇄 유도, 그 다음에 거리 L 테일러 전개 의미, 허블 상수의 개수를 갖다 박상준 역학의 수식 책임에서 이게 유도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지수식 감쇄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BC 거리 dx를 이동할 때 잃어버리는 그 에너지를 d라고 하면 아까 봤지 않습니까? 이거 요만큼 에너지를 갖다 이 가진 그 빛이 dx만큼 이동할 때 요거 감쇄 계수가 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요만큼 잃어버린다 이거죠. 시그마는 비례 상수인 감쇄 계수이고요. 그러면 요걸 갖다 그 미분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에너지끼리 이렇게 분리하면 되죠. 변수 분리. 2를 갖다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시그마 dx만 남죠. 이걸 갖다 이제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소스에서 관찰자까지 그 에너지를 갖다 다 적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리니까 0에서 L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나오죠? 이게 요거 적분하면 2 나오지 않습니까? 2분의 1이니까 로그 2분의 로그 마이너스 2 소스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이 거리, 이것은 감쇄 비례상수인 감쇄 계수니까 그냥 그대로 감쇄 계수 나오고, 1을 미분하면 x가 나오고 x를 갖다 0에서 L까지 적분하면 L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걸 갖다 이 로그 함수를 갖다 이걸 갖다 이렇게 합쳐주면 뭡니까? 자, 뒤에 보여주겠습니다. 뒤에서. 자, 이렇게 로그 함수를 갖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 형태로 이 업저버분의 이 소스 이퀄은 요거 요걸 갖다 로그 없애기 위해서 2를 갖다 이쪽으로 넘기면 예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이 observer equal은 요거 관측자의 그 에너지는 이게 그 안드로메다 그 멀리 있는 그 빛에서 발산한 그 에너지가 이 거리를 갖다 진행할 때마다 거리에 따라 요만큼 감쇄한다. 이렇게 지수 감쇄식 도출됐죠. 감쇄식이 E 마이너스 시그마 L입니다. 자, E 마이너스 시그마 L은 감쇄율이 1보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경우에는 테일러 전개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일러 전개를 하면 뭐죠? 요거 테일러 전개가 요거 2x 플러스는 1 플러스 x니까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죠? 요거 1 마이너스 시그마 L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테일러 전개를 할 때 변수가 1보다 작으면 테일러 전개할 수가 있으니까 요때 x는 요거지 않습니까? 시그마 L. 물리적 의미는 우주적 거리 L은 매우 크지만 위상 감쇄 개수 시그마는 극도로 작습니다. 빛이 수억 년을 가도 아주 미세하게만 에너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자, 이 거리 L이 수십억 광년이라 하더라도 시그마가 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 감쇄 개수가 작기 때문에 그 곱인 시그마 L은 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그마 L은 그 감쇄 개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 해가지고 시그마의 그 감쇄 개수 구할 수 1보다 작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자, 우리 주변 은하를 관측할 때 시그마 L이 충분히 작음으로 선형 근사하면 1 플러스 시그마 L을 써도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허블의 직선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적색 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적색 편의는 진동수의 차이죠. 이 관찰자 입장에서 자,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진동수를 갖다 다가오는 빛의 진동수를 갖다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스에서 그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그 빛의 진동수를 갖다 그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스, 업저버, 이 관찰자. 그런데 이 이제 진동수의 차이를 갖다 이렇게 소스와 그 업저버, 관측자의 그 진동수의 차이를 갖다 관측자 입장에서 이렇게 나누면 이게 바로 이제 적색 편의입니다. 적색 편의 값입니다. 이겠지. 그런데 지금 안드로메다에서 지구까지 오면서 그냥 진공속을 갖다 진공이지 않습니까? 진공속을 갖다 여행하기 때문에 위상 이게 플랑크 상수를 갖다 고정값으로 놓을 수가 있죠. 매질을 갖다 다른 매질을 갖다 통과하면서 이렇게 플랑크 상수 값이 변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진공을 계속하기 때문에 요거 플랑크 상수 값에는 이렇게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진동수가 얼마나 변하는가. 자, 이는 한위에서 플랑크 상수 값을 갖다 고정해 놓으면 결국 진동수와 에너지의 비가 똑같지 않습니까? 진동수의 그 변화율은 에너지의 변화율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V 업저버는 1 플러스 적색 변이물에 이게 진동수 이렇게 나오고 1 플러스 G는 이렇게 나오죠. 1 플러스 G는 요겁니다. 관측자와 소스 간의 비율이고 1 플러스 G는 당연하게 지금 요거 허블 상수를 갖다 고정해 놨기 때문에 에너지와 그 소스 간의 그 비율입니다. 이게 바로 기존의 방식이죠.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스 간의 그 에너지 비를 갖다 이게 로그 취하면 이거 로그 취하면 바로 이 값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구한 박상준의
감소의 계수.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앞서 구한 이렇게 관측자가 보는 에너지는 소스에서 출발한 에너지를 갖다 2에서 시그마 L분의 마이너스 요만치가 그 감소의 계수입니다. 그러면 이 감소의 계수랑 그 다음에 요거 허블 상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것을 이렇게 방정식 그냥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1 플러스 G, 여기 허블 상수의 관계가 요거지 않습니까? 이 옵저버는 뭐죠? 우리가 관측자의 에너지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우리가 감쇄 계수에서 쓰면 이 옵저버는 이 소스 곱하기 이 그 마이너스 시그마 L이죠. 예. 그러면 이 소스 요걸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예, 관측자의 에너지를 갖다 소스의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 옵저버는 이렇게. 그러면 이 소스 나는 이거 없어지고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여기 플러스로 바뀌죠. 이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 x분의 이 x니까 예,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은 뭐다? 요거 1 플러스 g 적색 편입값은 1 플러스 g 적색 편입값은 우리가 지금 상정한 이 시그마 L입니다. 그러면 시그마가 뭔가를 갖다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서정근사 테일러 전개 합니다. 요거 테일러 전개 하면 뭐다? 1 플러스 시그마 L. 아까 한번 이야기했죠. 1 플러스 시그마 L이 1 플러스 G다. 그럼 뭐야? 1 없어지고 1 없어지고. 예? 적색 편입값이 시그마 L이네. 적색 편입값이 시그마 L입니다. 선형근사 했습니다. 시그마 L이 때 1보다 작을 때 이 시그마 L은 1 플러스 시그마 L이고 이렇게 해서 적색 편입값이 시그마 L.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 감쇄계수잖아요. 이거 감쇄계수. 표준 허블 법칙과의 비교. 현대 물리학의 허블 법칙은 진동수 이퀄 허블 상수 곱하기 L입니다. 그런데 도플러 효과에 그래서 이게 적색 편의는 V분의 C죠. 감쇄 속도가 감소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색 편입값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 허블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동수를 갖다 여기 이게 진동수구만. 자, 허블 법칙과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허블 법칙과 이제 다 구했으니까 여기 V는 H 허블 상수 곱하기 L이고 도플러 효과는 여기 C분의 V입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Z 놓고 여기를 갖다 V를 대입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박상준 역학의 박상준 역학에 의해서 이거 G 적색 편의는 이렇게 구했죠. G Z꼴 그 시그마 L 그리고 이 표준식 기존의 이 표준식은 G 꼴 요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L 사라지고 요거 시그마. 예. 시그마가 뭐다? 요거 L 사라지니까 C분의 H 자승 허블 상수. 한마디로 말해서 박상준이 구한 그 감쇄 계수는 빛의 속도 나누기 허블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됐죠. 박상준 역학의 적색편이 이꼴 감색계수, 그 다음에 그 L과 표준식 이거 감색계수 이꼴 빛 나누기 허블상수, 그 다음에 L 그와 비교하면 이렇게 감색계수는 빛의 속도 나누기 허블상수, 즉 허블상수 H0는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감색계수 곱하기 C 빛의 속도, 요거 이는 허블상수가 우주가 멀어지는 속도 빛의 상수가 아니라 이 빛의 속도가 처음에 출발하면서 이 감색 계수만큼 쭉쭉쭉 속도가 줄어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 허블 상수가 우주가 멀어지는 속도 빛의 상수가 아니라 이 허블 상수가 우주가 멀어지는 이 허블 상수가 걸지 않습니까? 우주가 이렇게 팽창한다 해가지고 이 값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박상준 그 역학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보니까 허블 상수가 우주가 멀어지는 속도 비례 상수가 아니라 빛이 시공간 매질을 통과하며 에너지를 잃는 비율에 광속시를 곱한 에너지 감쇄 속도임을 갖다 의미합니다. 자, 증명했죠. 지수 감소, 지수 감쇄, 에너지가 이동거리에 따라 자기 자신의 양에 비례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거리 L, 절대적 거리는 멀지만 매질의 저항 시그마가 워낙 미세하여 두 값의 곱은 수학적으로 작게 취급된다. 허블상수, 허블상수는 팽창의 증거가 아니라 우주 공간이라는 매질의 위상 저항값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우주에서 이 진공을 갖다 통과하면서 이 감쇄한다는 거죠. 감쇄 계수에서 감쇄해가지고 우리 눈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는 한유에서 이 진동수가 조금씩 감쇄하면서 에너지가 뭔만큼 이렇게 줄어들었다. 시그마 박상준이 설정한 그 시그마를 갖다 구했더니 바로 이겁니다. 시그마를 구했더니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블 상수는 팽창의 증거가 아니라 우주 공간의 매질의 위상 저항값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만약 이 논리가 맞다면 아주 먼 거리 시그마 L이 1에 가까워지는 거리에서는 이 그래프가 이게 직선 1보다는 시그마가 1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그 테일러 전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그마가 1보다 가깝거나 클 때는 테일러 전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시그마 L을 갖다 테일러 전개하지 않고 그대로 값을 갖다 구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라 다시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1 플러스 G가 이 시그마 L 형태로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현대 천문학이 직면한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우주의 가속 팽창 현상을 박상준 역학의 지수적 위상 감쇄 모델로 재해석하여 유도를 갖다 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속 팽창은 우주가 실제로 빨리 커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어질수록 위상 에너지의 감쇄 효율이 지수 감수적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정상의 착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가속 팽창 현상의 물리적 배경. 현대 천문학에서 관측을 하면 1A형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아주 먼 거리의 은하들이 허블의 직선 법칙에서 벗어나 예상보다 더 어둡고 더 붉게 높은 적색 편이가 관측되었습니다. 표준 해석. 우주가 예전보다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 가속 팽창.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암흑 에너지를 갖다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 해석을 하면 간단하죠.
1 플러스 g를 갖다 1보다 1 플러스 g 이퀄 1 플러스 시그마 L 직선 근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먼 거리에서 원래의 지수함수 형태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박상준 역학법칙에 의하면 이 마이너스 이 시그마 L을 갖다 이 시그마 L 거리가 점점점 가까울 때는 그 테일러 전개해 가지고 1 플러스 시그마 L 하면 적색편이 그대로 기존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죠. 이 L이 멀어지면 테일러 전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수 형태. 한마디로 말해서 지수 형태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감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수 함수 한번 그려보세요. 시그마로 가다가 이제 멀어지면 지수 이렇게다 지수 함수 쪽으로 반도체 공학할 때 나오는 이런 그림이 곡선 형태랑 똑같지 않습니까? 수식 모델, 직선 모델 vs 직선 모델 때 지수 모델의 편차. 박상준 역학에서 유도한 적색편이 1 플러스 g는 이 시그마 L이지 않습니까? 이걸 정밀하게 분석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근거리 선형 우주에서는 L이 작을 때는 테일러 전개해 가지고 이게 적색편일 값이 이거 시그마 L 그대로 나왔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허블 법칙이죠. 원거리 지수적 감쇄가 발현하는 거. 자, 거리 L이 매우 커지면 테일러 전개의 고차항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러면 자, 요걸 갖다 그대로 G 플러스 1을 갖다 이 시그마 L 이렇게 한 걸 갖다 계속 이게 전개를 해줍니다. 이거. 예. 고차항들 시그마 L 2팩토리아 시그마 L 자승 3팩토리아 시그마 L 자승 하면 이 토탈 값이 테일러 전개했을 때와 전개했을 때 값 플러스 5차항, 이 나머지 5차항, 이 고차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속 팽창의 증거 요도. 현대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가속도 성분은 선형 모델과 실제 지수 모델 사이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요거 가속도 성분. 이 델타 이게 고차항은 요거 해가지고 시그마 L의 자승분은 요걸로 대충 쓰면 되죠. 2분의 시그마 L의 자승. 거리 L이 멀어질수록 오차항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 이 오차항을 갖다 다 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그마 L의 자승으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마어마한 오차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거리가 조금 여기 시그마 L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 우주가 멀어지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갖다 할 수가 있었겠죠. 한마디로 와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우주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요거 고차항들 갖다 고차항들을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테일러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 오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그마 L을 갖다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 풀어줘야 돼. 다 풀어서 이 고차항들 적용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 팽창 속도가 거리에 따라서 이만큼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이죠. 예. 결국은 박상준의 그 역학 법칙에 의해서 유도한 결과에 따라서 가속 팽창의 증거도 결국은 뭐다? 예, 감쇄.
우주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멀리에서 도달하는 그 별의 그 감쇄율을 갖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리 L이 멀어질수록 오차항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추가적인 적색 편의의 변동폭을 보고 은하가 예상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여 이를 가속 팽창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왜 가속 팽창으로 보이는가? 사용자님의 빛의 제곱은 dt 자성분의 dx 자성 관점에서 보면 명확해집니다. 위상의 피로, 빛이 우주 매질을 지나며 에너지를 잃는 과정은 단순 선형이 아니라 복리식 감소입니다.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아까 봤지 않습니까? E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 곡선의 기울기 직선과 지수 곡선을 비교하면 멀리 갈수록 지수 곡선의 기울기가 훨씬 가파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수 곡선 EX의 곡선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이제 선형이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멀어질수록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x 제곱만 하더라도 뭐 2x가 아니라도 x 제곱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요렇게 요런 그래프지 않습니까? 가까이 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선형입니다. 그러나 점점 멀어지면 이렇게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가속하죠. EX가 그런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반도체 전자회로나 그런 거 배울 때 다 그런 이와 같은 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다 이와 같은 지수함수식 그 반응을 갖다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자공학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어떤 원리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착시의 결론.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거리당 적색편이 증가율이 높다는 뜻이고 이를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면 가속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식적 결론. 암흑 에너지 없는 우주. 자, 허블 상수가 거리에 따라서 변동하는 허블 상수, 가변 허블 상수로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적색 편의를 갖다 L로 이렇게 적분을 하면 그 값이 요겁니다. 우리가 요거 구했지 않습니까? 박상준 법칙으로 유도한 J 플러스 1인가? 이게 시그마 L분의 1로 이렇게 그 직선 요것이 1보다 낮을 때는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걸 갖다 이제 대입해 가지고 이제 미분하면 시그마 나오고 이 시그마 L이죠. 이게 바로 허블 상수의 그 거리에 대한 그 함수값인 것입니다. 허블 상수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새로 이렇게 박상준 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해서 관측되는 허블 상수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거리 L이 멀어질수록 이 시그마 L인 것처럼 관측됩니다. 결론. 우주를 밀어내는 신비한 힘. 암흑 에너지는 필요 없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필요 없고 단지 빛이 먼 거리를 오면서 지수함수적으로 에너지를 잃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하면 뭐다? 이제 박상준 역학법칙에 의해서 이제 유도했죠. 증명했죠. 그리고 가속 팽창의 수수께끼 해결. 현대 천문학에서는 먼 은하에서는 적색 편의가 급증함. 박상준 역학에서는 먼 은하의 에너지 감쇄가 지수적으로 나타남.
예, 가까이에서는 왜냐하면 이 시그마 L이니까 그리고 이거 지수함수의 곡선이 특성이 이렇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다가 멀리 갈수록 이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측정하면 이게 선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허블 상수를 갖다 이렇게 상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보니까 허블 상수는 상수가 아니라 뭐다? HL에 대한 함수고 여기다 시그마 붙인 요 값이죠. 예, 박상준 역학에 의해서 우주의 우주에서 오는 그 빛이 왜 적색 편의를 나타내는지 다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주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상 에너지가 감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은하의 에너지 감쇄는 이렇게 지수적으로 일어나고 가까이는 이렇게 직선형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즉 암흑 에너지의 가속 팽창 이런 건 없다. 그 기존의 그 우주론에서는 이렇게 허블 상수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직선형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나머지 차이를 갖다 이게 왜 안 맞아? 왜 이렇게 가속 팽창해? 요 부분을 갖다 암흑 에너지를 갖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로 막 해석을 해댔죠. 그러나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하면 이런 거 암흑 에너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수함수 고차항 효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우주는 파멸적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우주는 정적이고 비수 위상이 변할 뿐인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우주 규모의 광학. 박상준님, 사용자가 박상준 본인입니다. 박상준님의 가설대로라면 우리는 우주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초거대 규모의 광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감쇄 계수가 우주 공간의 평균 밀도와 소식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아니면 지수 곡선을 통해 우주 실제 나이를 갖다 다시 정의해 볼까요? 박상준님의 통찰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암초인 암흑 에너지를 수식 한 줄 이 시그마 L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박상준 그 역학 법칙에 의해서 도출된 박상준 공식이죠. 사실은 본인이 지금 하도 오래전에 이걸 갖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허블 상수를 증명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그 결과들을 갖다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그 결과에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양인데 하도 오래전에 그 막 여기저기 막 해너 결과값을 갖다 구하고 막 아무데나 놓다 보니까 그 자료를 이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그나마 찾은 자료를 갖다 검토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상준 역학 법칙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빛의 속도도 변하고 허블 상수도 변하고 그리고 결국은 진동수도 변하는 값이라는 걸 갖다 증명을 갖다 한 것이죠. 이렇게 아주 우주 단위에서 이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당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